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지금 고수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 고수장의 부분에 보면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친고죄란 거는 우리가 친고죄 하면 목욕, 비누, 사자, 모욕죄, 어, 목욕, 모욕죄, 비누, 사자, 비밀 누설, 업무상 비밀 누설, 비밀 누설, 자, 사자, 목욕, 비누, 사자 명예훼손, 예, 친고죄인데요. 이러한 친고죄가 아닌 것, 즉 친고죄와 관련 없는 것은 구별돼야 되겠죠. 이 친고죄와 비친고죄 아닌 건 서로 구별된다.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한 효력이 없다. 즉 친고죄는 친고죄끼리, 비친고죄는 비친고죄끼리 이렇게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잖아요. 이 사건을 잘 판사에게 전달하고 판사는 재판하고 이런 과정이 소송 과정인데 친고죄와 비친고죄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세밀하게 가야 되고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또 이렇게 친고죄 간의 주관적 불가분, 친고죄는 주관적 불가분 것처럼 객관적 불가분은 사건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불가분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자, 주관적이란 거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사람. 사람은 피해자겠죠, 피해자. 주관적은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 사람에 대한 불가분. 사람에 대한 불가분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건은 하나예요. 사건은 팩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사건은 하나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그러면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한번 볼까요? 친고죄의 공범은 친고죄는 친고죄끼리 통한다고 그랬죠. 친고죄는 하나다. 친고죄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그러면 친고죄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비친고죄는 친고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친고죄는 관련이 있죠. 방금 전에 했던 친고죄 죄명을 보면 모욕죄,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사자 명예훼손 해서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 비밀 누설, 사자 명예훼손에서 꼭 이런 그 죄명은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형법도 이런 죄명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 비누, 사자, 암기, 목욕, 비누, 사자, 모욕, 비밀, 업무상 비밀 누설, 사자 명예훼손, 목욕, 비누, 사자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요. 친고죄는 하나다. 친고죄에 관련된 사람 모두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공범 관계에 있다. 공범이란 거는 함께 범행을 했다. 함께 범행을 한 갑과 을이
죽은 사람 명예훼손, 목욕 비누 사자. 사자는 친고죄죠, 친고죄. 갑과 을이 친고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피해자 친족이 자, 갑과 을이 사자 명예훼손을 한 경우 이 사자 명예훼손을 당한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친족이 나는 갑만 고소할 거야. 나는 갑만 고소할 거야. 하고 갑만 고소했어. 그러면 자, 친고죄인 경우에 전부 다 포함된다겠죠. 그러면 을에 대해서 효력이 안 미칠까요? 미치겠죠. 미칩니다. 여러분 그 간통죄 아시죠? 지금 간통죄 없어졌지만 쉽게 설명 이런 경우에요. 어, A가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이 유부남이고 A의 처가 이 A와 승관녀 B와 A는 서로 간통을 했죠. 그러면 경찰서에 A의 처가 B를 머리채를 잡고 경찰서에 옵니다. 처벌해달라고. 머리채를 잡고 A는 처벌 안 하고 이 B만 처벌해달라. 왜? 이 부부 사이에 A가 처벌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먹이 살립니까? 여기 아이들이 줄줄이 셋이나 달려 있는데 A가 감옥에 가버리면 누가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이 처는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처벌되면 A는 바람도 안 필 거다고 이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B를 조사해 보니 B가 처음에는 A가 유부남이라고 말 안 한 거예요. A가 총각이 나에게 접근했고 한 3년을 같이 지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A가 일주일 전에 나는 유부남이다. 실은 너를 속였다고 말을 해서 그 전까지 나는 몰랐다. 근데 이거를 처가 알고 나를 고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 이 간통죄를 저지른 A와 B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이죠? A죠. B를 처벌할 게 아니라 A를 처벌합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과 검사는 A를 기소를 합니다. B는 이거는 죄가 없다. 알고 보니까 B는 억울하다. A가 유부남인지 몰랐다. B는 억울하다 해서 A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친고죄는 B만을 고소해서도 사건이 하나이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오히려 B를 고소했으나 A가 구속이 되고 B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공범죄의 갑과 을이 명예훼손을 했지만 친족이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어도 을에 대해서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여기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이든 필의적 공범이든 포함한다. 공범의 임의적 공범, 필의적 공범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우 있죠. 법에서 형법을 정할 때 두 사람 이상의 범죄를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시설물을 부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소요죄. 이 소요죄는 2명 이상 여러 명이 되어야만 소유죄가 되잖아요. 그건 필요적 공범이에요. 공범의 필수적이다. 여러 사람이 필수적이다 해서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이란 거는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강도를 2명이 하는 거예요. 모의해서. 절도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한 거예요. 임의적. 임의란 건 동의잖아요. 동의를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이 공범에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뭐냐, 대체? 상대적이다. 볼게요. 앞 시간에 우리가 보면 지금 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데 갑자기 상대적 친고죄가 뭐냐? 궁금하죠? 볼게요. 범인과 친고죄는 친고죄인데 범인과 피해자 간의 특수한 신분 관계로 친고죄가 되는 범죄다. 원래 그러니까 친고죄 범죄가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 친고죄 되는 거. 즉 절도. 절도는 친고죄 아닙니다. 친고죄는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목욕 변호사자. 자,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친고죄는. 근데 절도는 뭐냐면 아들이 아빠 집에 가서 아빠의 시계와 돈과 금품을 모두 훔쳐서 옵니다. 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럼 아빠는 이 아들을 처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경찰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형법에 신적, 신적, 상, 신적이 서로가 도둑을 했을 때 신적 간에 서로가 도둑질을 했을 때 예법이 있다. 예법. 부모가 원하면 처벌하고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예법이 있다. 신적 상도례. 자,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간에 특수한 신분 관계가 있어서 친고죄가 되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되겠죠. 신적 상도례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과 홍길동이 같이 온 거, 홍길동. 예를 들어 홍길동이 와서. 자, 아버지는 아들은 나 봐줄 거야. 근데 홍길동이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친족 상도례 때문에 아들은 처벌 안 되고 누구만 처벌된다? 홍길동이 처벌된다. 그 얘기죠.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한 고소효력. 신분이 없는 자의 고소효력은 신분 관계에 있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즉 아들 말고 홍길동이만 처벌해 달라고 그러면 홍길동이만 처벌되고 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자, 신분자의 고소 취소는 둘 다 고소를 해서도 아버지가 아들은 원치 않아요. 처벌 원치 않습니다. 하면 아들은 처벌이 안 되고 홍길동만 처벌된다. 이 뜻입니다. 상대적이죠. 둘 다 나에게 잘못했지만 아들은 아빠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되고 아들 아닌 사람만 처벌된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관계도 꼭 살펴봐야 되죠. 동생이 제3자인 공범과 동생이 제3자, 이 동생과 3자가
형 집에 가서 물건 훔칩니다. 근데 형은 동생은 내 동생이니까 빼주고 얘 3자, 이 홍길동이만 처벌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동생은 처벌 안 되고 친족 상대로 때문에 안 되고 3자만 처벌된다. 이 뜻이죠. 상대적 친고죄. 이 친고죄가 나오면 이거는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다. 고소의 객관적 원칙도 사건이 하나인 것처럼 친고죄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친고죄는 하나가 아니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건은 하나다. 마찬가지로 고소의 친고죄는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사건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의사불벌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통해서 기소하잖아요.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과 검찰은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는데 기소할 때 요건이 돼야 되죠. 기소하려면 요건이 돼야 돼요. 신고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고소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소장이 있어야 이 고소장이 있어야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고죄는 고소장이 있어야 이 바람을 타고 넘어가요. 근데 자, 친고죄는 고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반의사불벌죄. 의사불벌죄는 뭐냐면 이거보다 되게 약해요. 그냥 공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반의사불벌한 거는 내가 처벌 안 됩니다 하고 크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이분 처벌하겠습니까? 하고 말 안 합니다. 처벌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물어봐도 말 안 해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하는 뜻입니다. 되게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처벌이 가능한 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볼게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 말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범자 간에는 불가분, 나누지 않는 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처벌된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저는 이거 옛날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어, 제가 이걸 옛날에 외울 때 폭협, 과실, 명출명. 폭행이나 협박이나 과실, 상해나 출판물에 의한 명출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이런 거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렇게 외웠는데 더 좋은 방법도 나오겠죠. 나중에 볼게요. 폭협, 과실, 명출명 이었는데 폭협, 과실, 명출명, 폭행, 협박, 과실, 명출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폭협, 과실, 명출명 이렇게 봤죠. 의사불벌죄는
대개 경찰관들이 마음대로 검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반의사 불벌죄다. 볼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결국 반의사 불벌죄죠. 공범 A와 B에 대하여 피해자가 A에 대해서만 처벌 원치 않는다. 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에 반해서 처벌 안 된다. A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A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효력이 미친다. 우리 친고죄는 A를 해도 B도 처벌되고 둘 다 처벌되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A와 B가 있는데 A는 나 원치 않으면 B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친고죄가 되게 엄하죠. 친고죄는 고소장도 있어야 되고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포함된 건 다 처벌돼 버리는데 반의사 불벌죄는 원치 않는 사람만 처벌 안 되고 원하는 사람만 처벌된다 이거죠. 그 검사가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와 비슷하죠. 검사가 마음먹은 사람은 다 기소하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은 기소 안 되고 검사의 그 기소 편의주의 되게 막강하잖아요. 그죠? 반의사 불벌죄도 내가 원하는 사람만 처벌되고 원치 않는 사람은 처벌 안 된다. 다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자,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있고 의사표시 철회란 거는 이 법원의 공판 절차 중에 우리가 1심이 있고 제가 첫 시간에 했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그 다음에 3심이 있죠. 3심. 1심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1심에서 3심까지 안 되면 2심 올라가고 3심 올라간 거는 상소라고 그러죠. 전체 상소. 근데 남자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1심에서 2심 간 거를 항소, 억울하니까 항소, 2심에서 3심 넘어간 걸 상고라고 그러죠. 상고. 올라간다. 그러면 1심 재판이 나기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어, 사람을 부르다가 계속 과정이 있죠. 과정이 법정이 열리죠. 법정 열린 다음에 마지막에 선고를 하죠. 마지막에 선고하기 전까지는 아직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처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철회. 나 처벌 안 하겠습니다. 철회. 처벌 의사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여기서 처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일사부재로 끝나버려요. 근데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다시 할 건데요. 이건 없습니다. 한 번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한다겠다가 안 해버리면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되게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 경찰서에 가서 보면 사기로 사기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사기죄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사기죄는 뭐 친고죄가 아니니까 쉬운 걸로 할게요. 고소를 이것도 설명할게요. 사기죄로 하다가 고소하다가 합의서를 내버립니다. 그럼 대부분 처벌이 안 돼요. 내가 합의서를 낸 거를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도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옵니다. 경찰 피의자가 신고자에 와가지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고 2천만 원을 바로 안 주고 100만 원만 쓱 줍니다. 나머지 1,900만 원은 3일 후에 줄 테니 내일 취소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말을 믿고 취소를 다음날 합니다. 자, 취소를 해버리면 끝이죠. 돈을 갚겠어요? 안 갚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다 이거예요.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안 된다.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자, 처벌 의사 철회가 있는 경우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죠. 한번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즉시 고발 사건. 고발이란 거는 제3자가 하는 거 고발이죠.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는 고소권이지만 내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 즉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조사한 후에 낼 의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인 경찰에다가 신고합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내죠. 고발을 합니다. 처벌해달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나를 조사한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이 돼야만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하겠죠. 그래서 이 세금 포탈이라는 것은 고발 위에 공소제기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발 역시 신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무서에서 고발한 사람만 처벌된다. 다른 사람은 연결 안 된다. 따라서 피고발인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은 그 고발인에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절대 미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고소의 취소까지만 할게요. 이번 시간. 자, 고소의 취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내가 고소장을 내서 상대방에 불러서 조사를 받으면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합의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옵니다. 돈을 얼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분명히 받고 고소를 취소해야 된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처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죠. 법적 행위죠. 고소를 하는 것과 고소를 처리하는 것은 법률 행위, 즉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소송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는 고소의 방식과 동일하다. 고소할 때도 서면과 구술로 했듯이 취소도 마찬가지로 서면과 구술로 할 수 있다. 또한 대리로 고소 취소도 가능하다. 고소의 제출고와 고소의 취소가 거의 비슷하죠.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 해도 되고 법원의 1심 재판 전에 1심 선고 전에 해도 되죠.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공소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공소장을 받아서 재판하는 그 법원의 1심 선고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합의서가 나온 경우 많죠. 이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장을 내서 경찰서가 조사 들어가면 경찰 형사가 가해자에게 그럽니다. 너 피해자와 합의서를 내라. 자, 합의서는 두 가지 효과예요. 합의서는 뭐냐면 상대방의 피해를 내가 500만 원 보상했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내가 치료를 다 시켜줬다고 합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합의가 있고, 그러면 판사가 이 친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다 보상했구나 하고 재판을 선고할 때 참작을 하죠. 이 친구가 합의가 됐으니까 형을 약하게 해줘야 되겠다. 형을 약하게 해야 되겠다. 자, 또 하나는 합의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죠. 방금 전에 한 합의는 처벌을 하되 내가 처벌을 하되 선처해달라. 그런 합의서죠. 두 번째 합의서는 내가 500만 원 받고 합의를 하면서 민사, 형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500만 원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데 민사, 형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에 썼다면 그거는 고소를 취소한 걸로 봐야 됩니다.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고소를 취소한 걸로 봐야 된다. 따라서 합의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냥 돈만 받고 하는 합의서가 있고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 하는 합의서가 있고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가 있다. 따라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나 제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고소 취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이 합의서가 둘 중에 어떤 합의서냐 봐야 되겠죠? 자, 판례. 피해자 이름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돈 얼마나 받았고 합의되어 민사 형사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에 제출한다. 자, 민사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 뜻이잖아요. 이거는 고소 취소된 걸로 봐야 된다.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취소된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 자, 합의서도 들어가고 탄원서도 들어갔어요. 나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고소를 취하합니다. 하고 탄원서가 들어갔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고소 취하된 걸로 봐야 된다. 결국 고소 취소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고소가 취소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번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